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의 마지막 단계, 명도 소송을 승소를 하면은 어떻게 본집행과 가집행을 할 거냐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강의의 구독 버튼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집행 및 가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제 사건 번호 건물 인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변론은 이제 무변론으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우선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피고가 소장 부분을 받고도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안 했을 때 그때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이제 제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판결 선고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문에 보면은 우리가 명도소송 입력 절차에서 이 주문을 보셨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별지 목록도 명도소송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집행문을 갖다가 이제 부여를 받는 이유가 1심에서 판결이 확정이 안 될 수가 있죠. 피고가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받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가집행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집행은 1심 판결이 확정이 안 됐어도 피고에게 이 판결문이 송달됐다면은 바로 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집행의 의미를 아시겠죠? 다만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돼서 피고가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1심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확정이 된 다음부터는 가집행이 아니라 본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집행은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도 또는 피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집행문을 부여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청구 취지는 우리가 명도소송 입력 절차에서 청구 취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이유, 이제 이건 청구 원인인데 청구 원인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명도소송 입력 절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을 갖다가 이제 부여를 받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을 이제 뭐 전자소송에서 하면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전자소송에서 하면은 보통 뭐
당일날 집행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정본에 의해서 집행문을 부여를 받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 번호는 판결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피고 누구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누구에게 내어준다. 연호를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행문이고요. 이 집행문과 판결문은 일체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증명원이 있죠. 이 송달 증명원이라는 거는 이제 원고와 피고에게 언제 송달이 됐느냐, 그 날짜를 기재한 게 송달 증명원입니다. 원고한테는 언제 송달이 됐고 피고한테는 언제 송달이 됐고, 그러면 이 피고를 기준으로 해서 8월 21일 날 송달이 됐으니까 14일이면은 9월 4일이 이제 답변서가 아닌 이제 그 항소 만료일이 되겠죠. 9월 4일이. 그럼 피고가 9월 4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소송은 거기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송달 증명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결 정본하고 집행문하고 송달 증명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식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는 이 서식은 똑같은데 여기 원고가 가처분 때는 채권자였고요. 여기 피고는 가처분 때 채무자였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은 원고라고 하고 또 피고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그 원고, 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서류를 첨부를 하는데, 집행권은 이 판결문 정본이죠. 그 다음에 집행문, 아까 집행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증명. 그래서 이 강제 집행 신청서하고 이 집행 권원을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줍니다. 이렇게 첨부를 해서 집행관 사무소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뭐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따라서 다른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집행하겠다고, 그것도 하루 정도 전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거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물건지에 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연합했었죠. 강제집행 비용을. 그때 강제집행 비용은 점유를 남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가처분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강제집행 신청은 점유 이전을 금지를 해놨으니까 너 이제 나가라 하는 이런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예,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일단 1차 계고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1차 계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나갈 1차 계고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열쇠공, 증인 두 사람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또 계고문을 갖다가 붙이고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은 불시에 명도 집행을 하겠다. 예, 물건을 다 덜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계고를 하고 집행관의 재량으로 피고에게 언제까지 나가라 하는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 안 나갈 때는 뭐 이삿짐 차라든가 또 인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부 마련을 해서 원고에게 언제 갈 테니까 와라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집행 때도 예납금이라는 거를 내요. 이제 법원에서 예납금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거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후에 강제 집행하고 서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 시는 사건본에 가라는 단어가 붙고 이 본안소송 승소 후에 이 강제 집행은 사건 번호에 본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납금을 납부하면은 바로 뭐 다음날 이제 몇 시에 집행하겠다든가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원격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KTX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차 계고 때는 법원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1차 계고 때 원고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고 계고 때는 원고가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집행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집행 때는 원고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때는 서명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며칠날 원고가 청구한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건물 실물을 갖다가 인도한다는 그러한 이제 서명을 받고 집행관이 물건을 인도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절차가 그 명도 소송을 하는 중이라든가 또는 명도 소송이 확정되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집행은 이제 여기 서류를 보시면은 집행권은 똑같아요. 근데 가집행 때는 집행문이 아니라 이제 가집행문이죠. 가집행문. 가집행문이고 그 다음에 송달증명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이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다른 거죠.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고가 점유하는 채권자의 물건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명도 소송 준비 절차부터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입력 절차, 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후에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계고문을 갖다가 예, 붙이고 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명도소송, 본소송을 진행을 해서 본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아니면은 승소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가집행, 물건을 먼저 인수받는 거죠. 가집행이라는 게.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인도 청구, 우리가 보통 명도라고 그러죠. 그 명도를 갖다가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명도 가집행을 하는데 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하는 공탁금을 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은 계속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원고 측에서는 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이 강제 집행 정지는 뭐 공탁금이 너무 적다든가 공탁금을 뭐 2배로 인상을 해달라고 하든가 원고의 피해가 많으니까 뭐 이런 또 그런 중간에 이제 인터셉트하는 피고가 인터셉트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제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명도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요. 좋고 유익한 자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